오늘 우리가 같이 파헤쳐볼 이야기, 바로 ESG입니다. 기업을 위한, 새로운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한번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까요? 기업이라는 게 정말 돈만 잘 벌면 끝인 걸까요? 오직 이익을 내는 게 유일한 목적인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세상의 생각이 지금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비즈니스 세계의 근본적인 룰 자체가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새로운 비즈니스 규칙이 뭔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을 알린 결정적인 사건이 과연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2020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죠.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투자자들한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이게 바로 신호탄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는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희 투자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 세계 돈의 흐름이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할 거라는 그런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새로운 성적표, ESG라는 게 도대체 뭘 평가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암호를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시죠. 네, ESG는요, 각각 환경, 즉 environmental, 사회,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 governance의 앞글자를 따온 말입니다. 사실 이게 2004년 UN 보고서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기업을 단순히 돈을 얼마 벌었냐, 이런 재무적인 숫자로만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 너머의 비재무적인 가치를 보겠다. 바로 이게 새로운 평가의 틀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훨씬 와닿으실 거예요. 먼저 E, 환경, 탄소 배출은 얼마나 줄이는지, 오염물질은 잘 관리하는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S, 사회. 이건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노동자의 인권은 잘 지키는지, 또 우리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다루는지 같은 걸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G, 지배구조. 이건 회사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회 구성이 다양한지, 아니면 경영진이 너무 많은 보수를 받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갑자기 전 세계가 ESG에 이렇게 주목하게 된 걸까요?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 동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돈의 힘을 쥔 거대 투자자들이고요. 둘째, 각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규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소비자의 힘입니다. 첫 번째 동력, 투자자들 얘기부터 해볼게요.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아시죠? 이런 세계적인 큰 손들이 이제는 ESG를 아주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저 회사는 환경오염을 너무 많이 시키네? 그럼 우리 돈은 투자 안 해. 이런 식으로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힘, 바로 정부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시작해서요,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제는 각국 정부가 너 ESG 정보 공개해. 이걸 상택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할게요가 아니라 자신들의 ESG 활동을 투명하게 보고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힘, 바로 우리 소비자의 힘이죠.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우리나라 소비자 1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무려 70%가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싶은 기업의 제품은 일부러 안 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88%의 소비자가 ESG를 잘하는 착한 기업 제품이라면 좀 비싸도 괜찮아. 기꺼이 살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의 소비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투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 기업들은 이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를 통해 현실 세계의 ESG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 회사의 목표, 정말 대단한데요. 2030년까지 카본 네거티브를 달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배출하는 탄소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을 위한 AI라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기후변화나 인권 문제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는 거죠. 이 사례는 정말 유명하죠.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1년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였어요.
모두가 더 사세요 라고 외칠 때 파타고니아는 신문에 딱 한 문장의 광고를 냅니다. 이 재킷 사지 마세요. 정말 파격적인 메시지였죠. 무분별하게 소비만 하지 말고 우리 지구 환경을 한 번쯤 생각해보자는 거였어요. 근데 파타고니아가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매년 전체 매출의 1%를 꼬박꼬박 떼어서요. 스스로 지구를 위한 세금이라고 부르면서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꾸준하게요. 자, 이번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특히 S, 즉 사회와 G, 지배구조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해요. 이 회사는 포용보고서라는 걸 정기적으로 내는데요. 우리 직원 중에 어떤 인종이 몇 %고 성별은 어떻고 이런 다양성 현황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의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까지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이 ESG라는 거대한 흐름이 도대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죠. 이 화면이 그 변화의 핵심을 정말 한눈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을 보세요. 1971년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그랬죠.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주주를 위해 이익을 내는 것이다. 이때는 정말 주주가 왕이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시간이 흘러 2019년 미국의 대로라 하는 대기업 CEO들이 모여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가 대체 누굴까요? 예전엔 주주, 그러니까 회사 주인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 우리 제품을 사주는 고객들,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사회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성공은 더 이상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다 라는 선언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린워싱이라는 덫인데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친환경인 척 포장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종의 친환경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유행에 실적 발만 담그고 진짜 변화할 생각은 없는 기업들을 가려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똑똑히 지켜보는 우리의 관심, 바로 그게 최고의 무게입니다. 자,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제 비즈니스라는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이것이겠죠.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게임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또 올바르게 플레이되도록 어떻게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